안녕하세요. 조경기능사 한 권으로 끝내기 저자 정문환입니다. 오늘 조경기능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경기능사의 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경기능사 수행 직무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을 이해하고 부분적 실시 설계를 작성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을 통해 조경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직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경 기능사는 조경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경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설치하는 공사업체가 있고요. 이 공사업체에서 조경 기능사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 실내나 실외,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관리부서, 정원수 및 재배업체, 골프장, 리조트 관리부서, 지자체의 기능직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는 인력 수요 증가 전망되어 있습니다. 조경 기능사는 조경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을 수행을 하면서 또한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신다고 하면 조경 쪽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조경 기능사 취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기능사는 시행처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4회 시험 응시하고 있습니다. 조경 기능사는 조경 기능사의 수준은 관련 전문계 고등학교의 조경과, 원예과, 농학과 정도의 수준인데요. 응시자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조경 기능사에 응시할 수 있고요. 조경 기능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조경 기능사의 시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는데요. 조경 기능사의 필기는 조경 설계, 조경 시공, 조경 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출제 기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가 되는데요. 앞에 큰 타이틀만 내용이 좀 바뀌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연도 출제 문제 내지는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실기는 1일차에 동영상으로 도면 설계 작업 및 수목 감별을 하고요. 2일차에는 조경 시공을 통해서 조경 실무 작업 2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일차 동영상에서는 수목 감별 작업을 동영상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목 감별 작업은 인력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약 120개의 수종에 대해서 기능사 응시자가 구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요. 도면 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를 주어지고 사이트 주어진 내에 환경 조건에 따라서 환경 조건에 맞는 내용들을 미션을 주어지면 그 미션을 도면에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조경 설계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능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의 조경과, 원예과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많은 도면을 또 익숙하게 쳐다보다 보면 도면 설계의 내용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어렵게 표현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 방법은 객관식 사지 택일형 60문항에 60점 이상일 때 합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60문항에 60점이니까 총 36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 된다는 얘기고요. 작업형은 3시간 30분 내외입니다. 도면 작업하고 수목 감별, 조경 시공 작업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토탈 식재와 설계와 시공, 그러니까 필기와 실기를 총점 60점 이상일 때 합격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 분야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은 크게 4가지
모든 그 기술자들은 그 자격 등급을 네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조경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경은 기능장이 지금 조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 기능사는 현재 자격 제한이 없고요. 조경 기능사를 취득하고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산업기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산업기사의 기준은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을 한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실무 경력 1년이면 전문대 2년을 졸업한 그 정도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산업기사를 취득한 이후 실무 경력도 다시 1년이 수행이 되면 그 다음엔 기사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사는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수준의 그 기술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고 산업기사 1년, 그 다음에 기사 1년이면 그러니까 대학 이상의 대학 졸업 이상의 수준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사하고 기술사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기사는 실무 경력 4년 이상일 때 기술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현재 기능사로부터 실무 경력 7년 이상일 때 기술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경 기능사의 자격 기준 내지는 조경 기능사의 어떤 기술적 지위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이 기초를 통해서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거는 결국 시간의 싸움인데요. 기능사에서 산업기사로 갈 때 2년의, 그러니까 대학 2년의 시간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검정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검정 현황을 보시면 조경 기능사의 응시 인원 수가 2020년도에 13,000명, 2021년도에 18,000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 16,000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격률을 보시면 필기 합격률은 52.7%, 46.4%, 46.4%에서 총 48.5%, 대략 50% 미만의 필기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응시자들 중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응시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 보면 공부를 해서 그 응시한 인원을 대략 따져보면 합격률은 대략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 아니니까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실기 내용을 보시면 실기 합격률은 현재 87.9%, 그러니까 결국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는 거의 합격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니까 필기에 좀 더 집중하시고 필기 이후 저희가 그 실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 과목명은 조경 설계, 조경 시공, 조경 관리로 나뉩니다. 문제수는 60문항이고요. 주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지금 항목이 상당히 지금 16개 항목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 16개 항목에서 60문제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어느 중점적으로 해서 중점적인 항목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다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 시공, 관리. 과거에는 조경 일반이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이걸 설계 시공 관리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설계 시공 관리 내에 주요 항목을 보시면 이 주요 항목은 또 변화된 게 없습니다. 주요 항목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조경 양식의 이해, 조경 양식의 이해가 결국은 과거에 이제 필기 과목명이 조경 일반이었는데 조경 일반이 세부 항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조경 일반에는 조경의 가치, 뭐 조경의 지위, 조경의 범위,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경 양식 2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양 조경과 동양 조경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서양 조경사와 동양 조경사는 결국 한국사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한국사 중에서도 우리 궁궐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양 조경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서양 조경은 그 고대 국가,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 역사 속에서 조경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조경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경 계획은 조경을 하기 위한 처음 시초 단계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조사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 법, 그다음에 기능 분석, 분석의 종합 평가, 기본 구상, 그다음에 기본 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요거는 처음에 조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경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책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경 기초 설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조경 디자인 요소로는 수목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선형, 그 다음에 녹지의 표현, 그 다음에 뭐 파고라라든가 조경 시설물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에는 조경 도면에는 조경 도면에 들어가는 또 글씨체가 있습니다. 일명 레터링이라고 해서 도면을 쉽게 알아보기 쉽게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경 디자인 요소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또 근래에 전산 응용 도면, CAD 도면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손으로 그렸던 도면을 지금은 CAD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CA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경 기능사 실기 시험에는 과거처럼 손으로 도면을 그려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점진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손으로 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 연습 내지는 글씨 쓰는 연습, 그 다음에 조경 디자인 요소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재 내에서 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 기초 설계 이후 이제 조경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부분입니다. 앞에 이제 조사 분석 내지는 관련 법 이런 조경 계획을 통해서 나타낸 자료를 조경 설계화 시키는 겁니다. 조경 설계화 시킬 때는 대상지를 조사하고 관련 분야 설계 검토, 이 설계 분야 검토는 결국은 위에 조경 계획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경 설계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기본 계획안을 통해서 조경 기반 설계, 식재 설계, 조경 시설물 설계, 그 다음에 설계 도서 작성. 설계 도서에는 시방서, 그 다음에 관련 과업 지시서,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물량 내역서 이런 것들을 설계 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조경 식물. 조경 식물 파악.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는 생물을 다룬다는 거죠. 조경 식물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조경 도면에서 사용하는 조경 수목은 대략 한 120가지로 지금 출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0가지 내에서 조경 식물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너무 많아서 이걸 외우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고민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나무를 숫자를 세보면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주변에 나가서 어떤 나무들이 있고 어떤 나무들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내가 조경 기능사로서 남들보다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조경 기능사로서의 어떤 지위, 그 다음에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 내 역할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경식물을 익혔으면 그 다음에는 기초식재공사가 있습니다. 기초식재라고 하는 것은 산지나 그 재배를 하고 있는 농장에 있는 나무들을 이식해서 우리가 그 설계를 했던 설계 부지 내에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굴치, 운반, 식재, 지피, 초하류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기초식재공사는 역시 나무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조경 기능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잔디식재공사는 이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은 잔디식재공사는 원래 조경공사가 골프장 공사가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잔디를 어떻게 식재를 하고 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경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규모가 꽤 큰 분야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어떤 잔디를 써야 될지 잔디에는 저희가 한지형 잔디와 난지형 잔디로 구분을 합니다. 겨울에도 푸릇푸릇하게 그 잔디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그 한지형 잔디와 그 다음에 뭐 여름에 우리 이제 들잔디나 뭐 조선잔디라고 얘기하는 조이시아 자포니까 이런 그 잔디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하고요. 그 잔디를 어떻게 심을 건지에 대한 기반 조성, 식재, 그 다음에 떼잔디로 심는 방법과 종자로 심는 그 파종에 의한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조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내 조경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조경에서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인데 지금 조경의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그 작업의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실내 조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할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조경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 인공재료. 조경 인공재료라 하면 지금 조경 외부에 쓰이는 모든 재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스틸, 서스, 그다음에 뭐 합성목, 뭐 이런 재료들. 그러니까 조경식물이 아닌 조경에서 쓰일 수 있는 재료들은 모두 인공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시설물 공사는 조경시설물 설치 전 작업, 시설물 공사라고 하면 조경에서 뭐 보도블록을 놓거나 경계석을 놓거나 디딤석을 놓거나 아니면 파골라 내지는 놀이시설, 운동시설, 체육시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알아보고요.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조경 기능사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지금 생태 조경 시설인데요. 생태 조경 시설은 그동안 이제 개발로 인해서 개발에 속해 있던 조경에서 지금은 이제 자연 복원으로 생태 복원으로 지금 그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개발에서 복원으로의 그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빗물 처리 시설, 생태염, 인공습지, 비탈면 훼손지, 생태습 이게 이제 생태 조경 시설의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 포장공사. 조경 포장공사는 과거에 디딤석 내지는 뭐 흙길 포장 또는 산책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근래는 그 인조 화강석 블럭 내지는 아스팔트, 뭐 투수아스콘, 그 다음에 뭐 화강 경계석, 그 다음에 친환경 흙 포장, 탄성 포장, 뭐 조경 투수 포장,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해서 돼 있고요. 각 그 포장 재료별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준공전 관리. 조경공사 준공전 관리보다는 이거는 조경공사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경공사 관리는 일단은 식재에 대한, 그러니까 조경식물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로 나뉠 거고요. 조경식재는 결국은 병해충 방제, 관배수, 그 다음에 토양, 시비, 그 다음에 제초, 전정, 수목 보호 조치. 요거는 관리 부분에서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기능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 정지 전정, 일명 가지치기라고 하죠. 모양을 다듬는 전지 전정과 그 생육을 위해서 자르는 그 전지 전정이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지 전정은 어떻게 하며 이 전지 전정을 통해서 어떻게 모양을 내고 어떤 식의 그 수영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경 기능사가 다른 기술자와의 그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수 및 기타 조경 관리. 관수 및 기타 조경 관리는 저희가 나무를 심고 난 이후 나무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수 부분이에요. 근데 관수에 대한 부분을 뭐 그냥 물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경에서 물 주는 방법은 일반 화단에 물 주는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주목, 멀칭, 월동. 멀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식을 하고 난 이후 수목의 뿌리분 주변에 그 증산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수목 뿌리분 위에 뭐 짚을 덮어주거나 뭐 가마니를 덮어주거나 비닐을 덮어주거나 해서 수목 생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통칭해서 멀칭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멀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청결 유지, 그 다음에 실내 식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류 관리는 잔디 관리와 유사한데요. 초하류를 조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초하류에 대한 시장 조사, 초하류 시공 도면, 초하류 구매, 실제 기반 요거 내용은 이제 시설물, 그 식물에 관련된 부분하고 같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도 거의 유사하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경 시설물 관리는 아까 인공재료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경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아까 조경 시설물로 얘기했던 배수, 포장, 놀이, 편의, 운동, 경관, 그 다음에 안내, 수경시설, 생태 조경시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기능사 필기에 대한 그 출제 기준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기준을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컴퓨터를 확인을 해서 수목 감별 작업을 하는 동영상 실기 시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외부 시공 작업을 하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목 감별은 120개의 수종을 120개 수종 중에 일부 수종을 그 컴퓨터 화면에 띄워서 이 그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 지금 1차 동영상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일차에 해당되는 도면 설계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뭐 도로공원, 가로공원 식으로 해서 부지를 줍니다. 부지를 주는데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녹지를 다 구분해주고 도로를 구분해주고 그 녹지 내에 수종을 몇 개를 넣어라라는 내용과 하고 파고라는 어느 장소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휴지통은 몇 개를 배치를 하고 주차장은 몇 대를 세워라라는 내용으로 미션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 미션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그 도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을 획일적으로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도면 작업의 그 품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은 이분이 도면 작업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도면을 그렸을 때 도면이 일률적이고 그 다음에 일직선이 같은 굵기가 유지가 될 때 이분은 도면을 많이 그렸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 선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의 선 연습은 나중에 이제 실기 강의가 들어갔을 때 선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시험장에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 T자와 삼각자, 그 다음에 뭐 지우개, 그 다음에 부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판, 그 다음에 원형자. 우리가 이제 수목을 표현할 때는 원형을 아주 가는 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가는 선 원형의 그 테두리에 맞춰서 이제 수목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 방법도 배울 것이고요. 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조경 도면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 설계도 나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 시공 작업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주목을 매는 방법, 그러니까 지주목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지주목 설치 방법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까는 방법, 그다음에 판석 까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볼 때는 1대1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개인이 각자 그림을 그리지만 조경 시공 작업은 4명 내지 5명이 시험 감독관 한 분이 출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목을 매는 방법 외에 조경 시공 작업에 대한 굴치나 관수, 그다음에 뭐 시비하는 방법, 멀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작업자 외에 있는 사람은 그 질문을 듣고 그 작업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만 점수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기는 일단은 필기가 합격된 이후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1년에 4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회를 보는 이유는 그만큼 응시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산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유사 종목인 산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회 시험을 봅니다. 1년에 2회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응시자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조경 기능사의 응시자를 보시면 대부분 그 조경과 관계 없으시거나 아니면 조경학과를 조경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경에서 쓰이는 용어를 자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경 용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서는 조경에서 쓰이는 용어를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조경 용어에 대한 습득을 빨리 하시는 것이 조경 기능사 필기 시험의 합격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은 저희 그 조경 학문은 1973년도에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처음 4년제 대학의 조경학과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 교재가 없다 보니까 일본의 책을 많이 베껴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저희 그 조경 그 학문에 반영한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용어를 들었을 때 이게 익숙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이 조경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시는 조경기능사를 공부하시는 학습자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책을 자주 보시면서 용어에 대해서 습득을 하신다고 하면 아주 쉽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시험을 빨리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굴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그 일반적인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저희가 나무를 캘 때 굴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이유는 나무를 그 뿌리분이 최대한 다치지 않게끔 원형의 모양으로 그 굴을 판다는 식으로 토박이를 합니다. 토박이를 한다. 결국은 땅을 판다는 거죠. 그런 모양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굴치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 자체도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 용어가 나왔을 때 요 용어를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서 빨리 조경에서 쓰이는 용어를 익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경 기능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출제 기준 및 그 앞으로의 그 강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조경 기능사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조경 기능사 한 권 끝내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